첫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 톰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상자가 3개 있었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산타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산타는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으며 톰을 보고 있었다. 톰은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산타를 보며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우선 첫 번째 선물을 열어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서 긴 바지가 나왔다. 톰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상자를 손에 들었다. 산타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있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자 축구공이 나왔다. 톰은 더욱더 기분이 나빠졌지만 꼭 참고 제일 큰 마지막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서 자전거가 나왔다. 산타는 아예 눈밭을 구르면서 웃고 있었다. 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해석. 아이는 2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울었다. 두 번째 이야기. 존은 어느 날 보아원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어째서 저에게는 파파와 마마가 없지요? 존의 부모님들은 존 내가 어렸을 적에 흑인 강도에게 살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째서 저는 걸을 수도 없고 눈도 안 보이는 건가요? 그 강도에게 심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존은 흑인을 원망했다. 모든 흑인을 미워했다. 무리라고는 생각했지만 기회만 닿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범인을 죽여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다. 기뻐하세요. 존, 당신의 눈과 다리가 나을 수 있게 되었어요. 존은 우선 다리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눈 수술을 한 다음 날 존은 나은 지 얼마 안 된 다리로 전철에 뛰어들었다. 해석. 존은 흑인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초등학교에서 안 쓰는 물건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안 쓰는 물건이 아니라 잘못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물건이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웬디, 그건 뭐야? 네, 선생님. 언니의 아이팟이에요.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언니가 뭐라고 했어? 네, 가져가도 되라고. 케니, 그건 뭐야? 네, 선생님 이건 형의 PMP입니다.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형이 뭐라고 했어? 네, 가져가도 되라고. 존, 그건 뭐야? 네, 선생님. 이건 할아버지의 인공 호흡기입니다.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이라고. 해석. 할아버지는 병원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존은 그것을 가져왔고 할아버지는 그 후 사망하였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저녁, 수많은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있는 여각 광장에 한 무리의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난다. 소속, 마크도 없겠다 나타난 때도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노숙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은 아무 말 없이 싱긋 웃으며 빵과 우유를 나눠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노숙자 몇몇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다. 해석. 인신매매단이 노숙자를 납치하여 노숙자들을 죽여 음식으로 만듦. 다섯 번째 이야기. 나는 고양이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이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벤치에 앉게 되었는데 옆에서 어떤 남자가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너무 작게 말을 해서 무슨 소린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도 난 그 벤치에 앉게 되었다. 또 옆을 보니 그 남자가 또 작은 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난 너무 궁금해서 그 남자의 소리를 엿듣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자기 옆에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이상한 말을 했다. 그 남자 앞으로 뚱뚱한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돼지, 라고 말하였다. 도통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다음부터 또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였다.
돼지, 소고기, 인간. 난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남자에게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그 기술에 대해 얘기를 듣고 그 남자가 아까 얘기한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돼지, 소고기, 인간. 난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을 뻔하였다. 해석, 그 기술이란 사람들이 오늘 먹은 음식을 알 수 있는 기술이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엄청난 빚을 지게 된 사람이 신흥 종교의 사제에게 상담했다. 제 인생은 이제 벼랑 끝입니다. 이제 끝인가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제는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의 종교로 오시면 인생에서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석, 남자는 자신의 인생이 벼랑 끝이라고 말했다. 즉, 사제는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 것이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나는 감금당하고 있다. 엄청나게 깜깜한 방에서 내가 지금 왜 여기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특히 내 몸을 못 움직이도록 묶어서 놓았는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다. 가끔씩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유심히 보다가 다시 검은 방으로 넣어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치겠다. 미치겠다. 라고 계속 외쳤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얀 빛이 내 눈을 자극해서 눈이 떠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보인다. 그때 그 사람이다. 나는 묻고 싶었지만 말이 안 나온다. 사람은 나를 보고 웃더니 식기를 들고 나에게 온다. 며칠 뒤 나는 하얀 방에 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보고 고마워한다. 나는 어떻게 된 걸까? 3일 정도 지났나? 그 사람은 나에게 말을 한다. 이 여자는 다 썼구나. 다른 여자를 구해봐야 하나. 지금 나는 검은 방보다 더 심한 곳에 있다. 그 남자가 나를 몇 번이고 확인하러 온다. 나는 죽은 것일까? 해석, 불법 장기 매매를 하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장기의 주인은 감금당한 여자다. 마지막 이야기. 결혼한 지 이제 2년째.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쉽니다. 빨래나 청소 같은 건 언제나 미뤄뒀다가 토, 일요일이 되면 한꺼번에 해왔지만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남편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다지 신경 안 쓰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일까 인터폰이 울려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돈을 받으러 온 걸까요? 아니면 남편을 만나러? 남편이 일어나질 않아서 확인할 수도 없는 데다가 나도 잠옷바람으로 단정치 못한 모습이라서 응답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 척하고 있으니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3분 뒤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역시 응답하지 않고 있으니 그 여성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찬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열쇠로 잠그려는데 투명한 셀로판지로 감싼 꽃 한 송이가 편지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간 시들어버린 국화꽃이었습니다. 서서히 이 일의 중대함을 깨닫고 무서워졌습니다. 어째서? 어떻게?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낮에 찾아왔던 그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 저는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석, 국화는 사람이 죽었을 때 놓고 가는 꽃이다. 그것은 남자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시하는 것이었다.